상임위원장에 초강성 친명들이 포진돼 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포진돼 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런데 운영위원장은 방금 들으셨듯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았어요. 이 대표의 최측근.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아시다시피 21대의 논란의 방송 3법을 강행 처리 주도를 했었습니다만 여론의 문매에 막힌 바 있었죠.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당선인 의원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방통위, 방심위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20대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가짜뉴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라는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등등 초강성 친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들의 상임위원장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며 ICT 정보통신을 발전시키고 과학에 있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명대변인 출신 김유정 의원님, 많은 이 조간신문들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진보, 소위 진보 신문이라는 곳에서도 이른바 협치의 정신이 실종돼 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 이런 별명도 있던데 어쨌든 힘은 막대한 야당이 쥐고 있는데 꼭 상임위원장까지 다 이렇게 독식했어야 했느냐라는 비판점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좀 협상이 잘 돼서 이런 식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21대 전반기 국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이제 상임위원장도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마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전체를 다 갖지 않고 지금 7개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무기력하죠. 네, 여당으로서도 도대체 어떤 의지도 안 보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고 치면 정말 이거는 야당으로서 싸울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당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지난번에 연찬회 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을 협상의 지렛대 삼아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이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이 지금 그렇게까지 할 요량이면 저희도 하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그 협상하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국회의장도 중재를 했고 그런데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핵심 상임위원장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야 우리가 운영이 과방위 포기할게 다 가져가 법사위만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법사위원장도 저희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거는 좀 너무 오바한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21대에서도 법사위원장 민주당 21대 하반기에 저희 아니었어도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 표현 시기로라면 지키지 못했나요? 총선까지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상임위원장 없이도 지킬 수 있다. 그렇죠. 특검이 문제인 거죠, 사실. 특검. 네, 7월 말까지 대통령실의 어떤 통신 기록이 다 없어지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이 마당에 그게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다수의 민심이 원하는 그 특검법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소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원장만큼은 특히 가장 중요한 상임위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인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 놓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저는 가져가는 게 아마 국민의힘에게도 더 나을 텐데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방위원장의
최민희 위원장을 두고도 언론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단 20대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뿐만 아니라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발언입니다. 민주당이 이길 때 보면 시민과 편먹고 하나 될 때 이겼다. 아주 극히 일부 극문 똥파리를 제외하면 거의 다 뭉치고 있는 분위기다라며 이재명 대선 캠프 시절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컬어 극문 똥파리. 그냥 파리도 아니고 자, 저렇게 김광삼 변호사님 과방위원장인데 이제 재선이지만 여성 의원이라 상임위원장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직위 하나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혜택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고 더군다나 그때 또 공천까지 받았는데 사실은 당선 무효형 받은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로. 예. 그런데 자기가 혜택을 받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히 강성 지지층 팬덤을 해서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뭐 저건 자기가 볼 때는 뭐 저 내정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새롭지 않다고 봐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정당에게 엄청난 힘을 밀어줬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범죄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명백히 지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아까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정치 왜곡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총선에서 밀어준 이유는 권력을 견제하고 제대로 정치하러 밀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법사위랄지 과방위랄지 지금 그 상임위원장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강성 친명이단 말이에요. 강성 친명이 아니면 위원장 자리에 넘볼 수도 없어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노릇인지 국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독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국회가 아니고 이재명 일당의 국회가 돼버린 거거든요, 현재. 그럼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뾰족한 방법이 없죠. 예. 결국은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한 이런 모습에 국민이 심판을 해줘야 하는데 뭐 총선도 아직 멀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권력을 견제하겠다. 권력을 견제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권 남용하는 거잖아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제정하고 투표해서 뽑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입법 발의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이건 또 법과 원칙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법과 원칙이에요. 권력을 자꾸 견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권력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된 마찬가지고 마치 민주당에 더 나가서 국회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마치 법무법인 노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보필하고 막기 위한 이런 정치가 왜곡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오만과 거만이 언제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전윤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랑 모든 것을 엮으려고 하는 여당의 시도는 알겠으나요. 전혀 이재명 대표와 이번 건들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법이냐 관행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관행이 잘 지켜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 속에는 이렇게 무자비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은 거부권을 다 행사해 놓으시고 결국에는 여당의 만찬회까지 찾아가서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무기로 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국회에서
행하는 입법권을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무기력하게 우리만 협상에 임하자 이 이야기는 사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21대에서 제가 법사위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법의 무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법들을 17개 상임위에서 많이 통과를 시켜놓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입법한 법안을 우리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놔요. 그러면 법사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법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아요. 22대 국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통과시켰던 법안, 민생 법안들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또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줘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토론조차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우리도 죽어도 법사위는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요구했던 법사위와 달라 이런 내용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국회법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를 더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는 표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는 여당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끝내 합의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국회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8개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11개 상임위를 가지고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몇몇 조간신문들에서는 이 법사위 명단 면면을 보면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필두로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호위무사 역할을 했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신 당선인 김용민 철험회 소속 의원,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박균택, 이건태 등 이 대표를 호위무사할 수 있는 역할을 강하게 담당했었던 인사들로만 법사위가 주로 전진 배치돼 있다라는 것이 과연 특검법안 혹은 다른 타 법안 처리만을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갔느냐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도 이런 사설이 마침 실렸어요. 중앙일보 사설인데 읽어드리죠. 연관된 얘기입니다. 중앙일보, 이화영 유죄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 법사위는 방탄 철벽 쌓나. 같은 문제 제기입니다. 법사위가 이 대표 방탄용 개인 로펌으로 전락할 판.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태에 역풍을 부를 뿐이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제1당 야당 대표로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라며 비판하는 사설도 실렸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